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 시간이 좀 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모든 부분이 다 그것도 다 싫다면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맨 마지막에 오픈을 할 테니까 맨 마지막 끝까지 천천히 보시고 중간 건너뛰지 마시고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분에 심어서 키우든지 집에서 이제 뭐 어떤 종의 식물을 키우든 간에 분갈이를 해야 되죠. 분갈이를 보통 보면 기본 한 3년, 조금 길게 가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분갈이를 해야 돼. 분갈이를. 근데 이 분갈이를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나마 요 작은 화분들 같으면 분갈이 하기 쉽죠.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그런데 요 뒤에 이제 큰 사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 한번 하려면 난리나죠. 난리나. 집에 막 뭐 남자들 총동원 시켜 갖고 해야 될 정도로 일이 엄청 커지죠. 그래서 쉽게 분갈이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시기를 놓쳐 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묵은둥이들이 잘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는 이유죠. 그는 이유.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를 시키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분갈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제일 핵심이죠. 왜 분갈이를 해야 되느냐? 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 흙 속에 있는 양분을 식물들이 다 빨아먹어버려 갖고 이 양분이 없어요. 영양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양분이 있는 흙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죠.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즉 우리가 흙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식물을 심어 놓으면 뿌리가 계속 새로운 영양분을 찾아서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화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작은 화분 같은 경우에는 2, 3년, 좀 큰 거는 4, 5년 이렇게 주기로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영양분이 없다는 거. 물론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영양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주면 해결이 돼요. 그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식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흙 속에 영양분이 없죠. 그러면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나면 흙 속에 제가 공간이 생긴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물길. 자, 거기에 벌레도 생기고 곰팡이도 생기고, 즉 이게 영양분 속에 좋은 균도 많지만 나쁜 균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이 좋은 자기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다 먹고 나면 흙 속에는 나쁜 벌레나 나쁜 균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균들을 없애야죠. 그리고 한 3년 정도 물을 계속 주다 보면 흙이 딱딱해져요. 영양분도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 흙과 벌레, 균들을 죽여줄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 번 제가 영상에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이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양분은 영양제를 주면 됩니다. 하지만 속에 들어가 있는 벌레나 균들은 단순히 영양제를 이렇게 물 주듯이 준다고 해서 다 없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잎에나 이렇게 분무를 해준다고 해서 뿌리 속에까지, 흙 속에까지 다 침투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저면을 하면 물이 흙 속으로 완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자, 그래서 제가 앞번에도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런 통에다가, 요런 통에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영양제, 그 다음에 균제, 그 다음에 벌레약, 요런 것들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제 약물을 만드는 거죠. 영양제와 같은 약물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영양제, 그 다음에 균제, 충제, 요런 것들을 같이 넣어 줄 겁니다. 여기에 뭐 다른 것도 첨가를 해 주셔도 돼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베이킹소다도 되고, 그 다음에 계피가루도 되고, 뭐 그런 것도 없으면 먹다 남은 맥주도 되고, 어떤 거든 일단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벌레, 균을 죽일 수 있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흙 속에 있는 나쁜 균들과 벌레들을 죽여줄 수가 있고, 또 뭐 영양제와 뭐 맥주나 계피가루 또 다른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주는 거는 영양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영양제 항상 규정에 잘 맞게, 용량을 잘 맞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영양제도 안 좋고, 또 특히 균제나 충제는 그 용량을 잘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화상이나 오히려 식물한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 설명서 같은 거 뒤에 보시면 요런데 설명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물 얼마에 어느 정도 넣으라는 거, 그런 걸 잘 읽어보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벌레약이에요. 벌레약. 요거는 벌레약인데, 보통 2리터에 한두 방울이니까 요거는 한 떡궁 정도 넣으면 됩니다. 한 떡궁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2리터에 0.5g, 그러니까 물 한 말에 5g 정도 됩니다. 5g 정도. 5g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요 커피 스푼 한 스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커피 스푼 한 스푼. 요거는 지금 숟가락이 아니라서 납작한 거라서 한 3번 정도 넣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잘 섞어주면 돼요. 잘 섞어주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묵은 애들, 좀 오래 묵은 애들 지금 분갈이를 안 하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여기에 담그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그냥 담그면 나중에 꺼낼 때 또 손을 넣어야 되니까 요렇게 고리를 만든 요는 화분에 넣고 요렇게 딱 들어서 요렇게 담그면 나중에 뺄 때도 간단하게 그냥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요렇게 잠수를 시키는 거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요렇게 하면 요 속에 뭐 가스나 벌레까지 싹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뽀글뽀글 올라온다는 거는 흙 속에 있는 가스가 빠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렇게 잠수를 시켜 가지고 한 10분 정도 놔두면 됩니다. 저면을 했을 경우에, 저면을 할 때는 보통 한 1시간 정도 내지 2시간 정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잠수를 시키는 거는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충분히 약물이나 영양분이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요런 상태에서 빼서 물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물 빼는 거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죠. 살짝 기울여서 놔두면 된다고.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뭐 요런 경우에는 고리가 있으니까 걸어 두시면 물이 잘 빠지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굳이 분갈이를 하시지 않고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영양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양, 벌레, 그 다음에 균제들 한 번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한 1년, 2년을 더 분갈이 안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싫다는 거죠. 요것도 일일이 약물을 타야 되고 또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것도 싫은 분들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화분채 놔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당연히 있죠. 대신에 이제 어떻든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방법을 한 가지 만들어 드려야 돼요.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 하면 달걀 껍질이에요. 달걀 껍질. 자, 집에서 먹고 남은 달걀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영양제를 만들면 됩니다. 영양제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난각칼슘제라고 현미식초에 달걀 껍질을 넣어가지고 한 20-30개 넣어가지고 놔두면 이 달걀 껍질이 싹 녹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만들려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또 이거를 일일이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게 아니고 분갈이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녹히는 게 아니고 부숴서 쓸 거예요. 부숴서. 자, 요는 이제 입구가 좀 큰 우유통이나 뭐 요런 통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뽀사가지고 요 안에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믹서기가 있으신 분들은 믹서기에 갈면 돼요. 믹서기에 갈고, 믹서기에 없는 분들 일일이 손으로 이거를 곱게 뽀하기, 가루로 만들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부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에 넣고 어떻게 부으느냐, 전에 제가 그 꽃 그거 하면서 망치로 찍는 걸 보고 뭐 웃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뭐 방법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루를 일일이 가루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마른 아이들은 잡고 누르면 이렇게 가루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그대로 넣어갖고 요 뭐 안에 꼬챙이를 넣어갖고 부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이 더 많아지죠. 요런 다음에 자, 요렇게 우유가게에 지금 달걀 껍질을 부숴서 넣었죠. 요거를 안에 뭘 넣어가지고 부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넣느냐, 돌이에요. 돌. 요렇게 돌, 적당한 크기의 돌들을 요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돌들이 넣은 상태에서 흔들면 이 돌들이 달걀 껍질을 부숴주는 거죠. 일종의 믹서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믹서기가 있으면 믹서기로 하시고, 믹서기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나, 뭐 이렇게 하면 조금 힘을 덜 들이고 부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달걀 껍질이 부서지겠죠. 이렇게 해서 갈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믹서기 있으시면 믹서기로 하시면 훨씬 더 곱게 갈리겠죠. 그러면 고울수록 흡수력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갈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긴 해도 이렇게 이제 흔들어 가지고
한 1분 정도 흔든 것 같아요. 한번 부어 볼게요. 자, 달걀 껍질이 이제 거의 다 갈아진 것 같아요. 이래서 굵은 돌만 걷어내면 됩니다. 걷어내면. 자, 요렇게 일단 완전히 뭐 믹서기로 간 것만큼은 곱게 갈리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뭘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말씀드린 살균제, 살충제, 그러니까 흙에 쓰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흙에 쓰는. 자, 여기에 살균제, 이거는 살충제, 살균제를 한 숟가락씩 넣습니다. 그래갖고 잘 섞어주면 되죠. 잘 섞어주면 여기에 베이킹소다도 한 숟가락 넣어도 됩니다. 그래갖고 잘 섞어주면 돼요. 아, 맞네. 그렇네요. 이거를 굳이 빼가지고 섞을 게 아니고 달걀 껍질 넣을 때 같이 넣고 흔들면 잘 섞이겠네요. 아, 제가 유치원을 안 나와가지고. 아, 그렇네. 이렇게 일일이 섞을 필요 없이 달걀 껍질 넣을 때 살균제, 살충제, 뭐 여기에 베이킹소다든 계피가루든 다 같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넣고 흔들면 골고루 잘 섞일 것 같네요. 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될 건데. 아, 멍청해가지고. 어쨌든 요렇게 잘 섞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화분에 주면 되는 거예요. 화분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평소에 요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분갈이 하실 때 같이 깔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귀찮으시는 분들은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일부러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공간이 있는 걸 갖고 왔습니다. 요거를 요 위에 뿌려주느냐, 그러면 물 줄 때 넘쳐서 쉽게 나가쁘죠. 그래서 요렇게 주시면 안 되고 흙을 조금 걷어내세요. 조금 걷어내고 그 속에 요 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덮어주면 돼요. 이렇게 원상태로. 요거를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군데 돌아가면서 삥 돌아가면서 화분에 똑같이 적당량을 돌아가면서 흙을 조금 파내고, 주로 보면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는 뿌리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래 묵어도. 그래서 요럴 때 흙을 파낸 상태에서 가루를, 요 섞은 가루를 넣고 요 위에 네 군데 정도 이렇게 골고루 끓여 가지고 한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물을. 문제는 물을 주실 때 지금 이게 넘어버리면 쉽게 나가겠죠. 지금 가루를 뿌린 게. 그래서 넘치지 않게 적당히 반복적으로, 항상 물을 주실 때는 한 번에 끝내주지 말고 두 번, 세 번 반복을 해가지고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흙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면
넘치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여기에 서서히 녹아서 영양분과 균제, 충제들이 같이 뿌리까지 스며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보통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3,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는. 즉, 파서, 가른 것들을 주는 거는 한 3, 4개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는 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물에 담그는 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뭐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요거는 완전히 흙이 물속으로 잠기기 때문에 영양분이나 약물이 완전히 빼어들죠. 흙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흙 속에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이.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서 주는 거는 아무래도 흘러내려가는 물에 의해서 서서히 녹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번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번씩 하면서 처음에는 이쪽 양쪽을 코너를 했다면 다음번에 할 때는 중간으로, 왜 한 번에 전체를 다 긁어내고 다 하면 이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적당량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갖고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양을 넣어주시면 간단하고 쉽게 분갈이 하지 않고 계속 5년, 10년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아이는 저희 집에 지금 요 화분에 심어 놓은 지가 거의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죽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크지도 안 하고 요 상태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요. 보시면 요 아이가 지금 심어 놓은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이게 입구가 좁기 때문에, 입구가 아주 좁아요. 입구가 한 14, 5cm 정도, 길이는 한 7, 80cm 되는 긴 화분인데 입구가 한 12에서 한 15cm 정도 되는 입구가 아주 좁은 애기 때문에 이거를 분갈이를 못 해요.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이걸 뿌리채 뽑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길이가 길고 입구가 좁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손을 쉽게 못 대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화분이 너무 길고 크니까 이거를 물속에 담글 수가 없죠. 그래서 요 가루를 만들어서 요 위에 뿌려주면서 주기적으로 영양제를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식물이 죽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싱싱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굳이 어렵게 분갈이 하시지 않고 5년, 10년을 계속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보시면 개발선인장 완전히 막 10년씩, 20년씩 한 화분에서 완전 대품으로 키우신 들 가끔씩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분들 물어보시면 분갈이도 굳이 안 했대요. 그냥 한 화분에서 그대로 키웠대요. 그런데도 아주 싱싱하게 잘 크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요. 자기만 주는 거, 자기만 남들 모르게 자기만 이렇게 식물한테 해주는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이 뭐냐면 나름대로의 뭐 영양제, 일반인은 시중에서 파는 영양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뭐 과일 껍질이나 방금 보신 달걀 껍질 같은 거를 갈아 갖고 준다든지, 아니면 뭐 막걸리 같은 걸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걸리를, 찌꺼기 같은 거, 막걸리 밑에 깔아앉아 있는 거, 그런 거를 물에 희석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쌀뜨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만의 비법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즉 충분한 영양분과, 또 막걸리의 장점이 뭐냐, 술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냄새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관리를 하면 오히려 날파리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적절히 계피가루나 식초 이런 성분이 들어가주면 또 벌레가 안 생기죠. 그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하시면 분갈이를 굳이 하지 않고도 5년 10년 계속 싱싱하고 건강하게 식물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 할 시기는 보통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분갈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힘든다든지 또 분이 너무 커서 분갈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요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요렇게 해서 요거까지 싫다고 내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요것도 싫다, 다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 드렸죠.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죽이는 방법밖에 없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즉 식물이, 우리가 요 식물을 반려동물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식물은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학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신경을 쓰고 더 사랑을 주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신경을 써주고 관리를 해줘야만이 그만큼 보답이 오는 건데, 식물은 키우다가 안 되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뭐 죽고 나면 뭐 다시 사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후에 죽으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또 기본적으로 평소에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이 식물들도 반려식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보답을 해주죠.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도 다 치료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단순히 소통이 안 되고 이란다고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은, 조금 상태 안 좋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식물한테도 나름대로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조금만 관리를 해주시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손님들이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것들 뒤에서 다시 살리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주로 보면 여기 보면 저희는 다육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간엽들이 종종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손님들이 주로 보면 못 키운다고 버리는 것들인데, 이걸 제가 가지고 와서 살려놓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공짜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죠. 아직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버리고, 또 뽑아서 저 뒤에 밭에 가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저희 키핑 하시는 분들도 보면 멀쩡한데도 뽑아갖고 버리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워 와서 제가 또 다시 심어서 살려놓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식물도 반려동물 못지않게 저희들한테 많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꼭 쉽게 포기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사연이 길었습니다. 이것저것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